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경제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의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인데요. 투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 지출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다음 중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가 이제 소비하는 거 있잖아요. 소비하는 것 중에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실업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 저소득 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거는 대가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가 우리가 이제 공짜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역시 어떻게 보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입니다. 자,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거나 대가가 있죠. 공무원들이 일을 한 대가예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GDP에 포함된다고. 사무용 비품의 구입 비용, 이것도 대가가 있잖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약간 정부 느낌에서의 뭐 소비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고 투자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1번, 3번, 4번은 우리가 정부 지출에 포함되는데 이런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대가 없이 제공하는 거요. 이러한 이전 지출은 정부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8번. 정부가 지출한 금액 모두를 정부 지출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했어.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 없이 제공한 이전 지출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제공하게 된 그런 것들은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정부 지출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앞에 문제랑 똑같이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볼게요.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이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총수요 구성 요소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결정할 때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아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있고요. 수출 빼기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뭔가 가치를 창출한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GDP에 관련된 뭔가 수요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입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생산된 애플을 수입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어디서 생산된 거예요? 외국의 땅덩이에서 생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낸 수입 같은 건요. 해외 외국의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수출해서 수입한 건 빠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수출해서 수입을 뺀 요거를 바로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net expor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요거를 그래서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net expor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요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순수출은요. 수출해서 수입을 뺀다 그랬죠. 자, 순수출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그래서 net export는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여기에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뭐가 있으며 각각의 순수출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렇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수출에 영향 미치는 것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많이 파는 거잖아.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 물건이 많이 팔립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쌀 때. 그렇죠. 그래서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이 증가해요. 이거 엑스포트 수출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물건이 비싸지면,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질 때 이렇게요.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환율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같이 묶어요. 묶어가지고 환율 이렇게 하면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 가격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외국의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언제 또 수출이 잘 됩니까 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이 경기가 좋아서 외국이 살기가 좋아야지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겠죠. 현대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거요.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캐나다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을 많이 사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많이 사겠습니까? 그렇지. 아프리카 케냐라고요? 아니지. 캐나다에서 많이 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의 국민소득의 포린이라고 할게요. 얼마나 되는가?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자,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요, 수입이라고 할게요. 임포트 수입.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영향 미칩니까? 라고 하면은 역시 환율에는 마이너스 되겠고요. 수출은 환율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야지 수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플러스야. 이 플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증가했어. 1970년대보다 지금 소득 수준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시 네, 이렇게요. 국내 국민소득이 증가시 그러면 수입 외제 물건을 많이 산다고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의 증가는 순수출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넷 엑스포트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출을 감소시켜요.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국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순수출이 감소하니까 요거는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 플러스라고 한 거는 함수 수입에 대한 함수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러스로 표현을 한 거고요. 얘랑 순수출과의 관계는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순수출의 결정 요인은 두 나라의 상대 가격 비율인 환율과 국내 국민소득, 외국의 국민소득이 각각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 플러스 관계냐 마이너스 관계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까지 아시죠? 자, 다음 1997년 말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됐습니다. 경제가 금융 외환 측면에서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IMF 체제 하에서 경제가 폭망하게 된 상황이죠. 자, 이때 몇 년간 우리나라 순수출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대. 야, 이거 경기가 좋아진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순수출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순수출이 증가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 수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순수출이 증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를 겪게 돼요.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소득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소득이 감소해요. 자,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돼?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 소비에는
외제 물건도 들어 있겠죠. 그래서 소비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감소하는 거야. 아니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소비도 증가하는데 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는 좋지 않았는데 해외 경기는 좋은 거야. 그래서 외환 위기 당시의 상황에서 외국의 나라인 해외의 경기가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호황이었다. 우리나라만 빼고 이렇게 되면 외국이 잘 살게 되는 것이고 환율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때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약 한 700~800원 했었는데 막 1,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해외 경기 호황과 환율의 급등이 발생하는 거야.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지. 다른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물건보다 해외의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증가하고 또 이렇게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순수출은 증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히 그냥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수출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아니면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돼서 수입이 감소해도 순수출은 증가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시험을 못 봤어. 그래가지고 와 어떡하지 망했다 했는데 친구는 더 못 봤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그럼 내 학점은 상대평가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외환 위기에 순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요거 수출도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 감소가 더 크게 되면 순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한국 경제는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이게 아르헨티나나 남미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은 브라질 같은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경제 상황 여건이 좋았어요. 지하 자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여건도 좋았는데 걔네들은 대내지향적인 어떤 수입 대체제 관련된 주도 정책을 했고요. 우리는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선택했는데 궁극적으로 시장을 넓히게 되면서 사실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출이 수입을 큰 폭으로 초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그렇게 되는 경우 또는 수입이 수출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경우 우선 요거를 보시면 오히려 수입이 더 큰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수출이 수입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순수출이 0보다 큰 경우 이거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출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달러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달러가 유입이 돼요. 자, 우리 국제금융 파트에서도 다시 할 건데요. 여러분, 삼성이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서 달러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달러가 되게 많아졌죠. 근데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우리 국내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유입되고. 자, 이거를요 환전을 한단 말이지. 국내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화로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하게 되면 자, 이 돈을 누가 환전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에서 여기 나와 있는 외환을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원 통화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야. 본원 통화의 증대로. 자, 이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화폐 공급 통화량이 증가해서 자,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는 것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가 있다. 자, 반대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환율 제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
그리고 총수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소비를 뺀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살펴봤고요. 투자는 약간 변동성이 좀 크고 그리고 정부 지출에는 이전 지출 같은 것들은 빠집니다. 보조금 제공하는 것은. 그리고 순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빼기 수입이 되는 것이고 수입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GDP에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조건 순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돼서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순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